교육진단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요즘 수험생들 가운데 두통이나 가슴 답답한 불면 또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를 고3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모님들은 이러한 증상이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생기는 육체적인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입시 스트레스와 또 심리적인 압박이 더 큰 원인인지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고3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오신 입장에서 고3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과 최근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학생들이 호소하는 이른바 고3병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생기는 육체적 피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수면 부족과 장기간 학습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수험생을 만나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심리적 불안과 압박감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한스 셀리는 스트레스를 인간이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집중력과 성취를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강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경험하는 고3병 역시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학생들이 겪는 부담은 과거보다 더 복합적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압박이 주된 문제였다면 지금은 여기에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학생들은 어떤 학과를 가야 할까, 내가 선택한 길이 미래에도 유효할까라는 고민까지도 안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습 과정은 계단식 성장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정체 구간을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이 불안과 좌절감이 커지게 됩니다. 고3병은 종종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3병은 나약해서 생기는 병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목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3병을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험 생활이 길어지며 성적에 대한 불안감 또 반복되는 시험에 대한 결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쳐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작은 성적 하락에도 크게 흔들리고요. 또 어떤 학생은 또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고3병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또 실제로 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면 함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3병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질수록 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늘리면 오히려 효율은 떨어지고 피로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보면 고3병을 잘 극복하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성취를 꾸준히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인간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의 핵심으로 자기 효능감, 즉 셀프 이피커시죠. 자기 효능감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큰 성공보다 작은 성공이 반복될 때 생기게 됩니다. 또한 성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한 번의 결과가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입시에서도 마지막 몇 달 동안 성적이 크게 향상되는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한 번의 실패를 자신의 능력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하루 20,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이나 입시 정보를 계속 확인하다 보면 비교와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내고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수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3병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동반자라는 말씀이 귀에 와닿습니다. 자, 입시를 앞둔 시기에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성적을 자주 확인을 한다든지 또 공부를 독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아이에게 되려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험생을 둔 부모는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태도가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이 부모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를 믿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은 생각보다 부모의 시선을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조급해하면 아이 역시 조급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불안은 다릅니다. 사랑은 아이를 성장시키지만 불안은 아이를 위축시킵니다. 부모가 매일 성적을 묻고 공부 시간을 확인하고 결과를 걱정하면 아이는 공부보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감독관이 아니라 지원자입니다. 공부 방법을 일일이 지시하기보다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성적이 안 좋을 때도 괜찮다.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성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아이를 자꾸 이렇게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비교는 동기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학생은 성장 속도와 강점이 다릅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 자녀만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자신의 삶을 모두 멈추고 자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할수록 아이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일과 취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입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 대신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끝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보다 신뢰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수험생에게 가장 좋은 보약은 나는 너를 믿는다는 부모의 한마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